그래 진짜 10시간 가?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해봤어. 예, 그래서 해보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되긴 되더라고. 네네. 그 전시장 가보면 또 그 규모도 또 되게 예. 거기에 보면 야외 옛날 난로들도 주로 그렇게 네네. 전시를 해놨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 옛날 난로 그 골동품 같은 거 다 모아서 거기다가 해놓으려면 그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게 다 그 회사가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딱 신뢰가 딱 오는 거지. 네. 거기다 또 실제 또 물건들도 제품들도 많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가서 보는 사람도 자기 취향에 맞게 예. 또 가서 또 자기가 또 착화도 해보고 뭐 해볼 수 있는 체험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이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 그런 데서 믿음이 오니까 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신뢰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 좀 사지 않을까. 네. 여기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연도에 제가 깜짝 놀랐어. 이 튼튼함이. 그때 그 유튜브에도 보면 그 트럭이 이렇게 확 지나가도 찌그러지지 않는 이 튼튼한 연도. 뭐 내부 온도가 800도 우리 이렇게 복사해서 보면 막 400도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저 위에는 그냥 따뜻해요. 2층에 가면 따뜻하고 그 얼마나 이게 안정성이 있어. 밀폐력 난로에. 뭐 이 가스가 안 나와. 좋은 난로, 신뢰할 수 있는 난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삼진 걸 써야겠다. 또 사장님도 그런 설명, 사장님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그 고객분들하고 접촉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보여요. 난 내 나로 이렇게 자신 있어. 나도 이렇게 한번 붙여보라고 막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오는 그 신뢰감이 되게 커요. 그만큼 회사가 오랜 세월 동안 뭐 열정을 쏟으면서 어떤 자부심과 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이렇게 좋은 난로를 갖다가 공급한다는 거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니까 그거 보면 당연히 이 난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뭐 가격으로 보면 6배당 한 16만 원, 17만 원 뭐 그렇게 하더라고 이 동네에서는. 뭐 그 정도 선? 전 제가 집을 만약에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 또 삼진벽난로를 쓸 것 같아요. 연기 트러블 전혀 없죠. 안전하죠. 네. 매우 안전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주력이다 보니까 이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얘기 들으면 이거 없이 그 보일러만 떼면 그리고 뭐 단열이 안 되고 뭐 기름값만 7, 80만 원이 든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2배, 3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지금 이렇게 그 문을 열어놨잖아요. 네.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 공기가 시원해. 예. 이게 춥다는 느낌이 아니라 시원하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지금도 그게 이런 난로 없으면 불가능하지. 네, 맞습니다. 같은 값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들고. 차이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효율 측면은 자기가 이걸 쓸 줄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할 줄만 안다 그러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아날로그 방식인데 꼭 우리 그 디지털 방식 같아. 딱 닫으면 즉각 반응이 오는. 저는 벽난로가 꼭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있는 게 좋다고 봐요.
내가 옛날에 캠핑 다닐 때 쓰던 이것도 새로 산 게 아니라 예. 캠핑 다닐 때 쓰던 거예요. 이게 난로 밑에 깔던 거.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딱 깔아놓으니까 근데 넣고 딱이더라고요. 뺄 때 이렇게 재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혹시 보시면 불똥 켜도 우리가 방염만 여기에 하니까 이렇게 아. 붙여시게 넣어놨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붙일 때는 요거 몇 개 집어넣어서 그 주신 그 착화제 예, 예. 그거를 착화제를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요 착화제하고 불쏘시개만 넣고 탁 붙이면 바로 그냥 불이 이 바닥에 까신 건 가죽이죠? 네, 예. 방염 가죽. 방염 가죽. 네, 아, 방염 소가죽이에요, 소가죽. 네네. 네. 이거 가죽은 어디서 구매하셨습니까? 저희 캠핑장. 캠핑 장비로 검색을 네, 하면 네, 나오나요? 아 이거 이거 일단 이제 어디서 저는 이제 그 캠핑 장비를 이제 카페 같은 그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난로, 텐트 이런 네. 거 핸드메이드로 네네.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소가죽 이렇게 잘라서 예. 왜냐면 이제 그럼 우리 TP 겨울에 이제 동계 캠핑하면 이제 TP 텐트 큰 거 놓고 안에도 뭐 안에 얼마나 자르는 줄 아세요? 뭐 안에 뭐 이렇게 카펫도 깔고 막 그래요. 네,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네. 이쁘게 잘 집처럼 그런데 이제 난로를 놓으면 화목 난로 같은 거 놓으면 이제 좀 그러니까 이거 가죽을 밑에다 이렇게 깔아. 그러면 인테리어적으로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이런 화재나 이런 거에 불똥 같은 거 켜도 예, 튀어도 괜찮으니까. 가죽이라서. 네. 이거 완전 좋아요. 예. 근데 이게 다 타고 나서 이게 이제 이걸 장작을 다시 넣으려고 할 때는 보니까 열어도 가스가 없어. 네, 맞아요. 원래 그 장작을 추가 투입하는 방법이 불꽃이 거의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 추가 그치, 투입. 그렇죠. 열고 닫았다 하는 그런 게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버닝타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작년에 썼는데 네. 그래 진짜 10시간 가? 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해봤어. 예, 하고 있어요. 10시쯤에 장작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넣어놓고 불을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확 올려서 네. 그럼 이제 올린 다음에 이제 딱 잠그고 여기는 다 잠근 상태에서 한 1cm 정도만 열고 네. 그랬더니 그 불기운이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 사그라들지 않고 유지되는 그 포인트. 네. 불덩어리가 여기 놔두고 잤거든요. 그 아침에 한 6시 좀 봐도 있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야 여기다 장작 넣어봐. 탁 넣어서 다시 붙이고 뭐 그냥 굳이 우리가 뭐 10시간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되긴 되더라고요. 네. 그 벽난로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저희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실제로 10시간이 가느냐, 요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실제 저희 전시장에서 불 피우는 10시간 가는 영상 이것도 올려서 이제 보여드리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고객님께서 실제 사용하시면서 장작이 얼마만큼 탄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해요. 저희는 어쨌든 뭐 저희 작년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 장작이 꺼져가면 하나를 넣고 하나는 꺼져가면 하나를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하고 지금을 대비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좀 바르게 못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연다고 문제에서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장작을 저런 거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네. 거예요. 아니 그때도 다 설명이 다 있어. 유튜브에도 설명이 너무 많았고 그 사장님도 설명을 항상 보면 이 난로 모델마다 할 때 어떻게 쓰라고 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그거를 진짜 숙지를 잘하고 쓰는 게 그런 걸 얘기해줘요. 그런 거를 진짜 숙지를 잘하고 이 난로를 쓰기 시작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제품은 이런데 이게 사용을 그렇게 해야지 제품이 이렇게 좋은 거지. 근데 한 해만 사용을 써보면 잘 못하면 한 해만 쓰면 다 그거는 또 스스로 터득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그런 거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엄청 설명을 잘 해놓으신 거였더라고 유튜브나 이런데. 근데 그거를 처음에 쓸 때는 사람들 그렇잖아. 막 애사로 본단 말이야 처음에는. 자세히 안 들어 그냥.
그냥 장작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정말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더 좋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줘. 그러니까 저는 이 난로가 이 불이 그 메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난로는 그러니까 집에서 쓰려면 이렇게 하면 쪄 죽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예쁘게 친구들 오고 그러면 네. 야 불 예쁘지 하고 딱 있으면 뭐 여기서 나 어깨도 아픈데 하고 막 이렇게 지진다는 느낌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일상에서 이걸 24시간 쓴다고 한다면 이런 불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제 불문을 다 닫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파란 불하고 빨간 불이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면서 이제 나오는 그 불덩어리. 은은함.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닫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기를 다 일로 이 대류 현상으로 이렇게 그 연도를 타고 올라갈 공기를 다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산소만큼만 공급해 줄 것만 열고 네. 꽉 닫아버렸다는 얘기는 이 추결한 거 그냥 여기다 그냥 담아놓겠다는 거야. 네. 그냥 우리 냉장고에 보면은 그 고냉하듯이 네. 네. 이건 이거 고열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열기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게 기술이지. 그거를 잘 그렇지. 추결을 오래 해서 잘 갖고 있고 그게 미세한 이 조정이 잘 되게 하는 게 난로의 기술 아니야. 우리 이렇게 보면 화롯대도 보면은 우리 밖에 이렇게 캠핑 좋아하니까 화롯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제 이중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그건 이제 수입품이 이제 비싸. 네. 비싼데 그거는 장작을 넣으면은 그 그냥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게 아니야. 화로 그 뭐냐면 그 나오는 가스까지 네. 네. 다 태워서 실제 무슨 버너처럼 네. 가스 버너처럼 파란 불이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데 네. 네. 여기가 그렇더라고요. 이걸 딱 닫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가스까지 다 태우는구나 이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도도 또 과열이 안 되는 거야. 맞네. 연도가 이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TP 텐트 이렇게 하고 그 난로 한목 난로를 운영하면 이제 겨울에 춥잖아요. 막 영하 10도 네.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튼으로 된 거 면 텐트를 이렇게 쓰는데 그럼 결로도 안 생기고 좋으니까 그럼 거기에 연도도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거기는 사실은 밀폐 기능이 없지 난로가 네. 해봐야 깡통 난로인데 그럼 계속 이 상태 이 정도로 막 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밤에 보면 이 연도가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불이 꺼져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헐겁게 돼 있을 정도야. 네. 그 얘기를 뭐 이렇게 일회성으로 놀러 가서 하는 거니까 불장난하는 거니까. 네. 그럼 이제 불이 여기 있는 게 다 바깥으로 한 반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네. 반은 여기 대표주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나가는 열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냥 이 안에서 여기서 다 담아놓고 네. 그냥 그 추결한 걸 계속 최대한 유지하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뭐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그럼 이래서 장작 수모가 얼마나 되지?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한 4덩어리 큰 거 한 4덩어리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갖고 이제 뭐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가는데 이제 이렇게 확 있는 개념보다는 이제 이게 좀 사그러들어서 그 파란 불꽃과 이제 가스 태우면서 그 유지되는 게 이제 상태를 보면은 점점 이렇게 체적이 줄어들어. 네. 나무가. 여보 이제 영상 찍으면 아니, 되는데 그거 말을 아니. 지금 아유, 하면 좀 이따가 다시 해주시면 되죠. 그럼 영상 찍을 때 할 말을 정리해봐. 그래서 이게 체적이 조금씩 좀 줄어들면서 그 불에 그 체온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뭐 조그만 불씨들이 이제 남아 있을 때도 결국은 이 돌들이 또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기가 이 안에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뭐 집도 뭐 지은 지 1년밖에 안 돼. 요즘은 집 잘 짓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거의 요즘은 창도 좋고. 단열이 잘 되는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데펴주면 집도 안 식어.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 쓰는데
안 돌려요. 아. 그냥 온수만 돌려. 한겨울에도 우리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 예. 그 2층 우리 둘이 사니까 2층은 잘 안 쓰는데 2층도 사실 이 온기 따라 원래 대류가 그렇잖아요. 예, 공기가. 위로. 그리고 쭉 계단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이 열기가 2층으로 꾸준히 올라가서 2층에 2층에도 손님이 나오는 거. 아 그러면 좀 돌리고 네. 아주 추우면 우리가 바닥에 그냥 한번 돌려서 그냥 네. 좀그 가시게 하는 정도 음. 뭐 그 정도로 하고 우리는 이걸로 떼니까 이게 주난방이라는 어. 거죠. 어. 네. 충분히 그 주력 주난방으로 쓸 수 있는 대신 이제 자기가 좀 부지런해야지. 깨끗 여기 이렇게 아무래도 나무 갖다 놓으면 나뭇가루 막 떨어지고 네, 네. 그리고 또 쟤도 치워야 되고. 네. 근데 쟤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진짜 깨끗이 치웠거든요. 네,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왜 깨끗이 치우지? 이게 있으면은 밑에 그 설명 보니까 쟤가 어느 정도 있으면 바닥도 좀 보호를 하고 나쁜 게 아닌데. 작년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치우고 맨날 버리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좀 갖다가 여기도 제통을 갖다 이렇게 조그만 드럼통 하나를 아, 예. 사서 그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버리기 좋게. 작년에는 이제 그 어디가 푸대자루에다가 또 이렇게 버렸는데 불씨가 조금 있으면은 아, 예, 그쵸. 좀 그래서 저 드럼통을 요만한 거 사는데 저것도 너무 커. 어. 저거 제가 보기엔 반의 반도 안 찰 것 같은데. 또 너무 많이 치우면 저걸 또 버리시기가 힘드시니까. 근데 쟤는 이 텃밭에 주면 돼요. 아, 텃밭도 네. 같이. 하나도 아, 안 화단, 예. 여기 주변에 다 화단하고 텃밭이잖아요. 아, 예, 예. 여기에 원래 땅이 원래 이게 다 타면 재루 사람도 다 재루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재라는 게 결국은 이 만물을 이 흙을 다시 또 소생시켜주는 이게 알칼리잖아요. 네. 네. 자꾸 식물 심으면 또 산성화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재는 그냥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그게 흙 밸런스 맞추는데 좋아요. 그 흙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아서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쟤는. 보통은 이거를 주택에 많이 하니까 마당들이 있으니까 네, 네. 쟤는 그냥 그렇게 버리면 네, 네. 그 좋은 건데 또 따로 버릴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쟤는 아예 저 제통 큰 걸 하나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담아놨다가 그래갖고 이제 봄 되면 이제 마당에 화단이나 뭐 이런 데 다 뿌려주면 네, 되니까 네. 그거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예, 거예요. 그렇죠. 진짜 깨끗한 연료지. 그지 어떻게? 장작은 우리가 솔직히 장작은 그 지금 한 올 봄에 한 2년치 쓸 거를 들여놨어요. 아, 예, 예. 내가 그딱 쓰는 거 보니까 그 정도면은 제가 한 4루베, 8루베를 들였는데 한 달에 1루베 정도 쓰나? 한 달에 1루베 정도 쓰기 나름이니까 네. 장작은. 근데 그러면은 한 4개월 치면은 그 1루베 한 달이라는 거 풀로 다 뗐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10월 말 정도 돼서부터 이제 선선해지면 가끔 떼다가 11월 달은 한 절반 떼다가 12, 1, 2 본격적으로 떼고 3월 달 좀 정도 얼추 보면 한 5개월 해서 6개월 사이는 이제 난로를 운영을 하는데 그럼 장작을 갖다가 저는 이제 여기 볕이 여기가 좋으니까 네, 바람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쌌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그 장작을 또 이게 잘 싸면은 되게 예쁘더라고. 예. 예쁘게 장작을 싸요. 장작 창고 같은 걸로 쌓으시는 건가요? 그냥 아니죠. 저렇게 싸는데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싸는데 예. 아, 요거를 또 잘 맞춰서 그렇지. 예쁘게. 그러니까 저런 게 예쁘게 네, 네. 난간처럼 이렇게 예쁘게 싸면 근데 우리 옆집은 또 이렇게 그 쇠 프레임을 만들어. 쇠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우리는 여기 지금 여기가 지대가 이런데 땅을 돋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한 3m, 4m 정도 석축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걸 담을 이렇게 난간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난간 대용으로 이렇게 저 옆집은 새 프레임으로 해서 그 한 30cm 장작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프레임을 짰어. 한 1.5m 네네. 이 정도에.
높이 한 1.2m. 그래서 거기다가 장작을 딱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담 그 경계선에 이렇게 딱 놔두고. 네네. 사실 장작이라는 게 위만 막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비는 위만 네. 안 맞으면 비는 다 흘러내려가니까 그렇죠. 뭐 젖었다 말랐다 하면서 그걸 뭐 2년 3년 막 되면은 그 장작 자체가 이제 막 수분은 다 빠져나가는 네. 그런 시커먼 그 잿빛 네. 그 장작 그걸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그러고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 장작 관리를 좀 잘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 딱 지금 막 무질서하게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좀 더 이쁘게 예. 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갖다가 이제 막 떼면 되잖아요. 쟤는 저기 훅 버리고 봄 되면 후 쟤는 밭에다 주고. 사실 뭐 장작 쌓아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 인테리어 같은 느낌으로 네, 이쁘게 쌓아두시면 그렇죠. 예. 네. 안에도 뭐 마찬가지죠. 예. 이게 있으면 이 꽃감 빼먹듯이. 그래서 이게 기분이 이렇게 장작을 딱 들어볼 때 좀 이렇게 가벼운 느낌 있잖아요. 네. 까실까실한 느낌일 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참 잘 익었다. 그래서 딱 넣으면 또 아니나 다를까 잘 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하시면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주 좋죠 장작이. 저는 원래 집 지을 때 그래서 캠핑 다닐 때 그 티피 텐트 사이즈가 한 이만해요. 네. 한요 반만한 데다 가운데 난로 놓고 연도 올려서 이렇게 이제 겨울에 그렇게 텐트에서 이제 그 지내는데 그러면서 이런 컨셉의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집도 이제 제가 설계할 때 네. 그게 그런 느낌을 해서 난로 벽난 처음부터 이제 벽난로를 설치해야지 네. 하고 어디다 할까 그러다 이건 제일 가운데. 그저 구석이 아니었잖아요. 네. 제일 가운데다 딱 이렇게 놓고 그리고 집을 이렇게 더 오픈해서 이렇게 해서 그 난로가 그냥 다 이렇게 데펴주니까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실내 네. 팬이다. 이게 어차피 공기라는 게 놔두면 다 위로 올라가니까 네. 공기를 좀 섞어주는 실링팬 같은 네. 게 딱 있으면 그 내내 이 공기의 따뜻함이라는 게 뭐 금방 따뜻해지니까 네. 그 금방 따뜻해지고 또 이렇게 집이 이제 단열 같은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꺼져도 안 식어 집이.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이 난로가 꼭 필요해? 요즘에 집도 잘 짓는데 네. 그냥 난방만 돌려도 집 따뜻한데 근데 저는 거꾸로 사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전원주택 보면 이제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기름 보일러를 쓰든지 아니면 프로판가스 네. 그 배달해서 그것들 비용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요즘에 또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정말 네. 근데 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비싼 난방비보다는 이제 집은 잘 지어져 있다는 전제로 본다면 그냥 이렇게 난로를 딱 공기 데펴주면 네. 집이 안 식는데 네. 그러면 그 보일러는 그냥 더운 물 온수 쓰는 용도로만 여보 영상은 언제 찍어?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힘들어서 영상을 못 찍으니까 영상을 빨리 찍어. 뭐 질문 이게 내용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 뭐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거에 비해서 난방비가 절감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제 요새는 유가도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난방비가 가장 큰 문제죠. 뭐 두유값이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지금 이렇게 그 문을 열어놨잖아요. 네.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 공기가 시원해. 이게 춥다는 느낌이 아니라 시원하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지금도 그게 이런 난로 없으면 불가능하지. 네, 맞습니다. 같은 값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들고. 차이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효율 측면은 자기가 이거 쓸 줄만 안다면, 자기가 관리할 줄만 안다 그러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변에 뭐 다 있어요, 벽난로. 네. 저 집, 이 옆집, 뒷집 여기 다 있는데 이 뒷집 아저씨는 벽난로를 잘 써요. 그러니까 우리 벽난로를 이렇게 보면 사장님이 참 보면 유튜브를 보면은 옛날 거부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저도 이걸 사겠다고 아시겠지만 사겠다고 해서 삼진 찾아간 다음에 실제 산 거는 한참 지나서 샀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 집을 다 짓고 나서 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때가 이제 이 집 설계하기도 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잘했지. 그래야지 난로 위치랑 어. 이 난로 구멍을 집 지을 때 생각해서 뚫어놔야지. 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자리까지 생각하면서 설계를 사실 하긴 네, 했지. 네. 그때 도면 보내주시고 네. 이미지 맞아요. 예.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장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아 예. 말씀.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보면은 옛날 사진은 사실 진짜 젊은 젊었을 때의 더 영해 보여. 네, 사진. 네. 아 저 시절부터 저렇게 청바지 입고 나오셔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본인의 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네. 이게 얼만큼 좋은지를 좀 알아달라고 쭉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뵙고 또 가서 또 한번 직접 뵙고 또 그다음에 이런 우리 또 이렇게 박람회 같은 거 많이 또 거기서 보면 또 차 한잔 주시고 예. 그래서 그때 뵙고 참 사장님도 참 이 난로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하시다.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시장 가보면 또 그 규모도 또 아 예. 거기에 보면 야외 옛날 난로들도 주로 그렇게 네네. 전시를 해놨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 옛날 난로 그 골동품 같은 거 다 모아서 거기다가 해놓으려면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회사가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딱 신뢰가 딱 오는 거지. 네. 거기다 또 실제 또 물건들도 제품들도 많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가서 보는 사람도 자기 취향에 맞게 예. 뭐 카탈로그에 있는 거하고 또 실제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네네. 그리고 또 가서 또 자기가 또 착화도 해보고 해볼 수 있는 체험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믿음이 오니까 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신뢰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 좀 사지 않을까. 네. 여기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보 빨리 이제 찍어. 너 가시려면 차 막혀. 아유 괜찮습니다. 저기 계단에 있는 창도 좀 열기 좀 바깥으로 나가게. 여기가 되게 더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벽난로를 사용하시면서 체험하신 소중한 경험이 벽난로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께 귀중한 정보가 될 겁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진 벽난로를 설치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난로를 2년차 쓰게 되는데 사실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처음부터 저는 벽난로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설계할 때도 이제 벽난로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집을 설계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어떤 벽난로가 좋을까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삼진 벽난로를 봤는데 삼진 벽난로는 워낙 이제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기가 이제 쉽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그 유튜브도 많고 또 회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잘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사장님
그 사장님의 그 난로에 대한 자부심과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 유튜브 여러 편 봤어요. 그 이제 그 벽난로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렇게 좋은 거구나,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걸 좀씩 느끼고, 그리고 이제 한번 그 전시장을 찾아갔죠. 전시장에 이제 가봤더니 전시장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다양한 그 벽난로들이 전시돼 있고 또 옛날 그 골동품 같은 그 역사도 또 이렇게 딱 진열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사장님도 제가 주말에 갔었는데 주말에도 사장님 나오셔서 이제 또 설명을 또 굉장히 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착화도 또 한번 해보고 이런 걸 보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 여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난로를 보면은 그 사실은 이게 고가 장비잖아요. 고가 장비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실내에서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불을 갖다 떼는 건데 그러면 안정성이 있어야 돼. 네, 물론 효율도 줘야 되지만 그래서 딱 봤더니 이 연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 이 튼튼함이 그때 그 유튜브에도 보면 그 트럭이 이렇게 확 지나가도 찌그러지지 않는 그 이 튼튼한 연도. 그러니까 이거는 굴뚝이잖아요, 굴뚝. 근데 그렇게 튼튼함. 그리고 이게 길게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요 천정 위에 상부부터 저 위에까지는 다 이중 연도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내부 온도가 800도 우리 이렇게 목사에서 보면 막 400도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저 위에는 그냥 따뜻해요. 2층에 가면 따뜻하고 얼마나 이게 안정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런 밀폐력 난로에 뭐 이 가스가 안 나와. 가스 같은 게 전혀 뭐 이런 안 나오고 이 참나무 장작이 이렇게 타면 이 주변의 공기를 뭐 이렇게 탁하게 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이거 제가 뭘 얘기하려다 왜 삼진을 하게 됐냐 그거였나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인터뷰 보고 그다음에 사장님 뵙고 설명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장 가서 그런 여러 가지 난로에 대한 그런 거를 체험하고 하면서 이건 두말할 필요 없다. 삼진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수준의 난로면 뭐 가격은 다 만만치 않다. 그럼 거기서 얼마나 뭐 더 싼 게 중요하냐. 좋은 난로, 신뢰할 수 있는 난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삼진 걸 써야겠다. 그러니까 매장이 규모 갔을 때 그 내가 보고 싶은 그 난로들이 진열이 웬만한 건 다 돼 있는 그 규모 그리고 거기서 실제 또 한번 착화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사장님 또 그런 설명 사장님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그 고객분들하고 접촉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보여요. 난 내 나로 이렇게 자신 있어 라고 딱 한번 붙여보라고 막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오는 그 신뢰감이 되게 커요. 그리고 전시장 자체도 보면은 이 입구에도 보면 옛날 난로도 쭉 그래서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옛날에 이런 난로를 썼었구나 이게 이렇게 진화해서 발전하는구나 라는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유튜브나 이런 웹상에도 이제 많은 정보들을 올려놓으셨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회사가 오랜 세월 동안 뭐 열정을 쏟으면서 어떤 자부심과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이렇게 좋은 난로를 갖다가 공급한다는 거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니까 그거 보면 당연히 이 난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다른 업체도 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다른 업체도 방문을 해봤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업체도 이제 나름 이제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거 보고서 여기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 동네 쪽에 이제 또 이런 난로, 벽난로 이제 큰 업체가 있어서 거기도 한번 가서 봤죠. 거기도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워낙 이제 그런 부분이 좋으니까 이제 함진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죠. 네. 벽난로를 사용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올해 2년 차예요. 올해 2년 차. 네. 2년 차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느낌이 다르다. 작년에는 이제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요. 따뜻하고 막 불 떼고 불멍하고 막 이제 그런 재미로 이제 봤다면 올해는 이제 작년에 설명해 주신 것들에 대한 느낌도 이제 새롭게 와 닿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게 효율이 얼마나 좋지? 이게 버닝 타임이 얼마나 가지? 아마 이런 관점에서 또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이게 주난방이니까 주난방으로서 그런 효율이나 아니면 이런 따스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올해는 좀 보는 거 있습니다. 뭐 작년 한 해 장작 사용량이나 아니면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작 사용량. 그 장작은 뭐 일단 저는 루베당 그 샀을 때 16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한 루베라고 하면 이제 1m, 1m 이 정도 양이죠. 그거 한 겨울에 떼면은 한 3루베, 4루베 그 정도면은 시큰 뗀다. 그러면 겨울이면 보통 한 3, 4개월. 그럼 한 1루베면은 충분히 떼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가격으로 보면 루베당 한 16만 원, 17만 원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는. 뭐 그 정도 선? 네. 벽난로를 설치할 때, 고객님댁은 이제 설계부터 벽난로를 계획 중이셨는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공팀의 시공 및 고객 응대나 이런 것들은 만족스러우셨나요? 그렇죠. 훌륭하시죠. 네, 저희는 제가 처음에 할 때 이 연도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난로 어떻게 띄워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 다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설계에 반영해서 다시 또 그때 사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또 도면 드리고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면 돼서 이제 다 컨펌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을 해서 이제 시공할 때는 이제 뭐 아주 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딱 그렇게 잘 시공이 됐고 그러고 나서 실제 설치하고 나서도 이제 그때는 제가 없고 이제 집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회사 갔으니까 설명을 또 나중에 그 비디오 촬영한 걸 보니까 설명 엄청 자세히 잘 해주셨다고요. 제가 뭐 잘 그걸 캐치하고 듣고 잘 따랐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설명 굉장히 잘 해주셨고 그래서 그거 이제 올해 다시 한번 비디오 보면서 이렇구나 이런 거였네 이런 느낌이었네 이런 거 다시 한번 또 세상도 보고 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진 벽난로 이지스 내추럴 스톤 모델의 제품 품질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예, 이거는 뭐 거의 100%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지스톤은 일단 디자인은 너무 예쁘잖아요. 디자인이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해서 타워를 해서 이게 꼭 가구 같아요. 집에 너무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이 스톤 색깔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게 그 스톤하고 철하고 또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스톤으로 돼 있으면 처음에 추결할 때 좀 시간이 걸리는데 난로가 꺼지고 나서도 그 추결된 열이 또 한참 가고 그래서 실제 난방용으로 보면은 뭐 이게 뭐 온돌의 구들잔처럼 한번 데펴지면 그 온도가 또 한참 지속이 되니까 그 연속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삼진 벽난로의 사후 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응대 너무 잘해주시고 사후 관리 잘해주시죠. 그런 부분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네, 너무 잘해주셔요. 이 벽난로 삼진 벽난로는 주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믿을만한 품질의 벽난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전 제가 집을 만약에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 또 삼진 벽난로를 쓸 것 같아요. 네.
벽난로를 설치하신 후에 삼진벽난로 유튜브 콘텐츠나 홈페이지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만족하십니까? 네. 제가 찾아보면 원하는 답이 다 있더라고요. 네. 연도 하다못해 연도 청소, 그다음에 난로에 대한 운영 방법, 그다음에 청소 등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찾아보면 그 방법들이 거기에 다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또 전화로 물어보면 또 너무 또 잘 설명해 주시니까 본인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벽난로의 점화라든가 네. 사용하시면서 실내로 연기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벽난로를 처음 사용하실 때 그런 사용 방법이나 실내로 연기가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거나 좀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처음에 물론 이게 장작을 얼만큼 잘 마른 거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불쏘시개 같은 거를 좀 같이 가미해서 불을 붙인다 그러면 삼진에서 그 착화제 있잖아요. 착화제 하나 넣고 불쏘시개 이렇게 약간 넣고 이 장작에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불을 라이터를 딱 당기면, 그리고 약간 열어놨다가 그 공기 들어서 불이 확 올라오면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연기 트러블 전혀 없죠. 그럼 불 바로 붙고 큰 불 붙고 딱 닫으면 불은 이제 본격적으로 타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연도가 이제 대류현상으로 공기를 쭉 빨아들이니까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이거 활짝 열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벽난로를 사용하시면서 기름값 같은 난방 비용은 얼마나 절감이 되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여기 처음 와서 쓸 때도 보일러를 사실은 거의 온수용으로만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력이다 보니까 이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얘기 들으면 이거 없이 보일러만 떼면 그리고 단열이 안 되고 기름값만 7, 80만 원이 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배, 3배 절감이 되지 않을까. 벽난로 댐퍼를 조절하시는데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댐퍼 조절 능력은 만족하십니까? 네, 이거 무슨 사실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네, 아날로그 방식인데 꼭 우리 디지털 방식 같아. 딱 닫으면 즉각 반응이 오는 정도로 이 밀폐력이나 이런 게 이 댐퍼 조절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다 막고 하면은 또 가스까지 다 완전 점화하는 게 보이고 하니까 또 열면 불 확 올라오고 그런 댐퍼 조절은 굉장히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장작을 한 번 넣으면 몇 시간 정도 연소한다고 느끼십니까? 편하게 쓰면 낮에 편하게 쓰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안 넣어도 되니까. 최장으로 하면 우리 버닝타임 10시간도 가요. 장작을 넉넉하게 넣어놓고 조절 잘하면 저녁에 우리가 실제 10시쯤 제가 장작을 넣고 그리고 확 올린 다음에 막고 아침에 한 6시 정도에서 불씨가 살아있으니까 그때 이제 불씨가 살아있는 거죠. 그럼 장작도 너무 타니까. 그러면 그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은 난로가 계속 온기를 갖고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버닝타임 10시간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평상시 사용할 때는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장작을 하루에 많이 넣어야 한 3번, 4번 네. 이렇게 관리하면 되니까 편하게 쓰고 있죠. 실생활에서 벽난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혹시 언제 피우고 불은 언제 끊으시는지 이런 것들. 저는 저녁 때는 한 10시 반 이때 우리가 잘 때쯤 돼서 장작을 넉넉하게 넣어서 불을 지펴놓고 이제 불구멍을 막고 그렇게 자요. 그럼 이제 집안이 그럼 훈훈하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도
그 훈훈함이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집사람이 그럼 거기다가 불을 더 떼기도 하고 그냥 또 너무 또 더우면은 그러니까 그만 이제 한겨울에는 그만 한 번 더 떼.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냥 놔둬요. 낮에는 이제 볕이 들어오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질 무렵 5시쯤 되면 이제 그때 또 한 번 떼고 저녁 때 한 10시 떼고 뭐한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벽난로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더라. 그리고 벽난로 절대 놓지 마라. 뭐 이렇게 나뉘는데 고객님께서는 벽난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벽난로가 꼭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물론 아파트나 이런 생활은 아니지만 이런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지에서는 그러니까 장작 관리가 되는 집은 장작을 충분히 넉넉하게 쌓아놓고 관리할 수 있는 집이라면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되는 집이든 단열이 안 되는 집이든 그러니까 단열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 난로에서 이 공기를 더럽혀주면 훨씬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저렴하게. 그리고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사실 이거 난방 그 뭐 바닥 난방 안 하고 이것만 한번 틀어놓으면 계속 집이 그 보온병처럼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있는 게 좋다고 봐요. 네. 벽난로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신 것 같아. 벽난로를 설치를 하면 재를 치워야 된다. 아니면 좀 그 불을 다뤄야 되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근데 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전원 생활을 하면은 이 재는 또 다시 마당에 화단이나 텃밭을 뿌려주면 그 땅이 또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 재를 뭐 따로 뭐 버려야 될 필요도 없고 청소는 대신에 자기가 좀 깔끔하게 주변 관리하고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뭐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도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것도 안에서 불이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불이 나오는데 다만 이게 딱 밀폐돼 있고 안정적이 되니까 그거나 가스 보일러나 이거나 좀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심리적으로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알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면 뭐 안 쓸 이유가 없죠. 고객님께서는 이제 벽난로가 안전하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안전하죠. 네. 매우 안전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저 보면 바닥에 뭐 없잖아요. 네. 그냥 먼지 오니까 여기 가죽 매트만 깔아놨는데 뒤에도 그냥 실크 벽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떨어진 거울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높이라도 이거는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 여기 도로. 네. 그러니까 옆면, 윗면, 뒷면은 그 열이 없어요. 앞에서 복사열이 나오고 그만큼 이제 안에서 이제 단열 같은 게 잘 돼 있고 난로 시스템이 좋으니까 안정적이죠. 네. 뭐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쟤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비우십니까? 쟤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적게 나온다. 네, 쟤는 그렇죠. 여기 거의 뭐 완전 연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밑에 좀 쌓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처음에는 막 열심히 깨끗이 치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쟤 있으면 있는 대로 쓰다가 한 주말 정도에 한 번 하면은 요만큼 아주 작아요. 제 통에다 비워놨다 또 밭에도 주고 이렇게 쓰고 있죠.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고에 비해 느끼시는 장점이 크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장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장점이 훨씬 많고 그 수고로 생각하느냐 재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수고가 아니고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불을 붙이고 또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뭐 장작 뭐 어떨 때 뭐 도끼질도 해보고 뭐 시골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재미와 낭만으로 본다 그러면 수고라고 할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여기서 얻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아주 작은 수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작을 구매하시거나 이런데 장작 수급의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아 그런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별로 이 은근히 알게 모르게 이 장작을 이렇게 대형으로 크게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장작을 저도 이제 한 차씩 드리는데 다만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작을 겨울에 드리지 말고 봄에 드려라. 그 봄에 드리면 아무래도 장작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넉넉하게. 왜냐면 마른 장작을 줘야 되니까 네. 겨울에는 그게 이제 좀 그 업체에서도 좀 그걸 다 말려서 재고량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는 좀 더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불쏘시개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저는 봄에 장작을 이번에는 사서 이렇게 많이 쌓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더라고. 봄, 여름, 가을까지 이제 장작이 또 충분히 말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는 그 한 해를 더 말리면은 장작은 말리면 말릴수록 좋다. 네. 수급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 네. 앞으로도 벽난로를 계속 내년 후년 앞으로 평생 사용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그 내구성은 아주 좋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안에 있는 내화 벽돌은 완전히 이 안에 뭐 800도에서 1000도니까 이거는 뭐 소모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시기가 되면은 뭐 그것만 교체해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그리고 이 연도에 대한 뭐 청소 뭐 이것도 언젠가 한 번씩은 필요하겠죠. 네. 그걸 잘 관리를 하려면 네.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쓴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관리는 또 해주는 게 맞는 거고. 네. 뭐 영원히 이거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벽난로를 보시는 지인분들은 네. 좀 벽난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중에 아파트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그런 느낌으로 불 좀 더 키워봐. 그래가지고 확 보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생활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난로를 아시는 분들은 이 난로 참 좋다. 돌이야? 돌이랑 그럼 이제 느낌은 이제 더 디자인 일단 좋다고 그러고. 네. 돌이니까 또 좋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그 안정성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보고 좋아하시더라고. 난로 잘 들였다. 네. 네. 가족분들 중에 벽난로는 어느 분이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다 좋아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니까 드렸는데 집사람 이제 보고서 써보고 좋거든. 네, 그러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착화도 하고 나무도 넣고 이제 그런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그런 거 물어보고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해고 그랬었는데 근데 집사람도 잘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삼진 벽난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 사장님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 또 계속 또 좋은 난로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참 보면 전 사장님을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어. 보면 항상 그 열정적이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평생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사장님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로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당부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잘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 집을 또 사실 집 지어 보니까 또 짓고 싶더라고요. 그럼 또 집을 또 짓는다. 그러면 또 삼진 찾아가서 난로를 또 하나 또 드려야지. 그러니까 난로를 싼 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난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격을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보다는 얼만큼 안정적이고 또 효율이 좋고 물론 이제 디자인도 좀 예쁘고 난로가 이렇게 보면은
따뜻함을 주는 거니까 그 기능을 얼마큼 충실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진이다. 네. 그래서 삼진 벽난로를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템퍼나 이런 거는 응답성이 뭐 정교하게 컨트롤이 되시죠? 맞아요. 네네. 이게 뭐 사용하시면서 이제 내화벽들이나 이런 소모품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최대한 오래 쓰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할 때쯤 되면은 이게 무너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때는 삼진으로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그냥 보니까 이게 이제 무너졌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면은 그럼 정품을 갖다가 사실 싸지는 않지. 근데 또 갖다 끼면 돼 그거를. 이 난로값에 비하면 사실 그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또 비싸다고 그거를 또 야 어디 가면은 뭐 이때 나는 이만큼만 잘라서 쓰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쓰면 제 기능을 좀 하기 힘들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이게 그런 거 같아. 이 불을 다루는 거니까 일단 부품은 정품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딱 세팅을 해놓고. 네. 그리고 여기에 장작도 좋은 걸 써야 안 끼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거나 그런 사람은 없겠지. 나무를 갖다가 좀 이상한 나무를 태워서 이 안에 계속 좁아지고 그러면은 그러고 난로 탓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잘 관리하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워낙 나무도 잘 관리해서 쓰시고 벽난로 딱 상태도 유리에 그을 없이 깨끗하게 사용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통 막힘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5, 6년을 쓰셔도 연통 막힘 증상이 없어서 간혹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그런 전화도 옵니다. 한 5, 6년 정도 됐는데 청소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로 여쭤보죠. 집안에 연기가 유입이 되십니까? 아니면 녹초액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여쭤보면 그런 증상 없이 잘 탄다고 하세요. 그러면 굳이 또 청소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기간이 됐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해야 돼요 이렇게. 예. 근데 쓰기 나름이야. 맞아요. 진짜로. 이게 가급적이면은 완전 연소시킬 수 있게 불 붙일 때나 어쨌든 잘 장작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 장작만 잘 관리되면 그리고 좋은 장작 쓰면 사실 여기 이게 끼겠어. 맞아요. 예, 지금 습도 높은 장작을 쓰면 정말 이제 청소를 하고 나서 보면 막 누룽지 붙어 있는 것처럼 맞아. 그런 녹초액들이 막 엉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캠핑 가면은 항상 불멍을 한다고 장작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젖은 장작은 타지를 않아. 캠핑장에서 네.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포장된 거. 예, 장작. 진짜 잘 마른 거에서 잘 타. 근데 비싸잖아요. 네. 잠깐 때문 없어 너무 잘 타니까. 근데 이제 딱 가다 캠핑장 입구에 장작 이렇게 잘라놓고 많이 줘. 네. 그래서 그거 사서 근데 그게 완전히 안 마른 장작. 그렇죠. 그거 갖고 씨름하는 거지. 계속 토치질하고 안 붙어. 네. 연기만 나고. 그렇죠. 붓다 꺼지고. 딱 그런 개념이 똑같은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좋은 장작을 넣어줘야. 차에다가 기름 넣는데 기름을 갖다가 이상한 기름 넣으면은 차가 맞습니다. 안 가지.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좀 수고롭긴 하지. 미리미리 사가지고 좀 말리고 그런 게 또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 남자들은 그러니까 시골 살면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즐거움인가. 이 장작 탁 쌓아놓고 그거 관리하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부가적인 이 보조 난방으로 불멍 보고 이런 차원에 쓰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나의 주 난방. 네. 아니 화목 보일러 쓰시는 분들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걸 들여놓고 이걸 이제 주 난방으로 쓰면 지금 이제 해가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공기만 하다가 저녁 때 한번 또 떼고 아주 좋아요. 돌이 근데 참 잘 만들었어 나.